안녕하세요, 사오입니다. 최근 자존감이란 말을 자주 듣고 저 역시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미움받을 용기와 같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 일상에서도 자존감이란 말은 자주 사용하게 되었죠. 그럼 이 자존감은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영상에선 자존감이 낮은 수험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자존감의 정의를 알아보면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낮은 자존감인데요. 낮은 자존감이라 하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자신을 존중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통해 내 자존감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내과학의 관점에서 자존감과 뇌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런민대학에서 기억력의 해마와 자존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로젠버그의 자존감 지수에 따라 참가자들을 분류했고 그 후 참가자들의 해마를 CT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자존감 지수가 높은 참가자들의 해마의 크기가 더 컸다는 것이죠. 즉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기억력이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뇌의 인지와 정서를 조절하는 해백질 부분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해백질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결국 자존감은 우리 뇌에 생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럼 수험생들이 낮은 자존감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낮은 자존감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공부 방법을 자주 바뀌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공부법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수험생들은 시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공부 방법을 이리저리 자주 바꾸게 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예상이 가능하겠죠? 낮은 자존감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선생님이나 강사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아, 어떤 강사님이 좋다더라, 또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더 잘하더라 라는 말들을 자주 하게 되죠. 물론 선생님들마다 조금의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강의를 듣지 않았다고 해서 내 합격의 여부가 결정되진 않죠. 신기하게도 인기 없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도 합격하는 수험생들은 많았습니다. 결국 그 강의를 어떻게 내 것으로 소화시키냐가 중요하듯이 선생님이나 강사님이 합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낮은 자존감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세 번째, 내가 가졌거나 내가 만든 자료를 믿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단거나 노트를 만든 학생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얼마 지나고 자신의 자료가 엉망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땐 정말 좋은 자료라고 생각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시험이 코앞에 다가오고 그 친구는 불안했는지 자신의 자료를 버리고 유명한 강사님이 주는 핵심 요약 자료만 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친구의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요? 네, 결국 좋지 않았죠. 앞에서 본 결국 이런 모습은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낮은 자존감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과 친구를 무시한다거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법, 그리고 듣고 있는 강의가 절대 쓸데없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수많은 합격 수기를 봐도 결국 기존의 공부법을 자신에게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했고 다양한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 합격했듯이 남들이 모를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뇌는 내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이 있어야 그것을 믿고 전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조차 나를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최선을 다하긴 어려운 것이죠. 즉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것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택한 그 방법이 나에게 맞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부 방법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나랑 맞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것에 최선을 다한 경험이 더 좋은 공부 방법으로 연결되고 앞에 합격생들이 말했던 나에게 맞는 공부법으로 점점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불안해하며 지금 내가 하는 게 옳은가 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일단 지금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답을 가장 빠르게 찾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하며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우린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즐겨 찾고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사용하는 공부법이나 자료를 합격생들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죠. 사실 내게 맞는 공부법을 빠르게 한 번에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죠. 지금 내가 하는 공부 방법이 나랑 맞지 않다는 것도 최선을 다해봐야 알 수 있듯이 너무 많은 고민으로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온 영화 겨울왕국2에서도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라고 말이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방법과 주위 사람들을 믿으세요. 그것이 내 자존감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